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저희가 뭐 며칠부터 뭐 한다, 무슨 과목 한다의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여기 종이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여름 방학 때 가장 특히 이제 고1 우리 고1 같은 경우 고2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여름 방학 때 가장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은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하고 뭐 영단어를 몇 개를 외우고 그것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공부 습관. 제가 신입생 상담을 하던 뭐 생기부 상담을 하던 학생 상담을 하던 가장 그 빈번하게 쓰는 단어가 공부 습관인데요. 썸머 스쿨 또는 뭐 윈터 스쿨. 이 스쿨이라는 개념이 방학 때도 방학 기간이지만 학교 다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올해 지금 내신 이슈가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제 방학 이제 끝날 때 자녀분들 성적표를 받아 보실 텐데 이번 중간고사 성적표도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수가 지금 2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점수가 같은 등급인데 전년도보다 내려가 있죠. 그렇죠? 아직 못 보셨나요? 점수가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1 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중학교 때에 비하면은 많이 내려가 있죠. 중학교 때는 뭐 절대평가에다 시험도 쉬운데 올해 지금 내신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요. 여기가 지금 그 교육행정구역으로 2구역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원고, 창현고, 효원, 유시는 원래 시험이 어려운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4개 학교보다는 쉬운데 올해부터 모든 학교 시험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올해부터. 특히 2학년 권송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수학 2등급 때 점수가 70점 중반이에요. 전년보다 지금 10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끝나고 가채점 했는데 저희 반 학생 하나가 이제 70점대여가지고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결국 성적표에서는 2등급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점수가 이게 그 시험이 어려워졌고 평균이 왜 내려가냐면 바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중3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몇 분 계시네요. 내년 고1부터 그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서 모든 과목이 내신 같은 경우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뀌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중요한 건 1등급의 비율이 10%입니다. 1등급. 예, 현재는 4%잖아요. 1등급이. 그러면 대학에서 이제 학종이든 교과든 이제 생기부를 볼 텐데 전 과목이 다 1입니다. 굉장히 우수하죠?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2028학년도의 이 1은 지금 현재 9등급 상대평가제로 비교해 봤을 때 2등급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2등급이 이제 5%보다 11%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누가 진짜 찐이냐 이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래서 우리 지금 엄 소장님이 강연해 주신 게 이번 25학년도부터 올해 고3부터 이제 올해 고1까지 수시 내용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내신 관리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수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행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가 되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원, 창현, 유신, 수원고가 전년도까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수도권 주요 대학 입결이 좀 좋았어요. 정시까지 포함해서. 특히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학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지면 조금 의식이 있는 등급대,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이 있는 등급이라는 게 제가 뭐 편가르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본인 내신이 3등급대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당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도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즘 올해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어제 오늘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원래 시험 끝나면 하루 정도 쉬는데 그만큼 2학기 거 준비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첫째는 이번 여름방학 토대로 공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공부 습관의 구체적인 거는 방학 때도 학교 다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내신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 내신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내신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 체제가 되어간다. 그렇게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페이퍼 보면서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그 생기부 관련해서 포인트 몇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퍼 보시면은 그 고등부 썸머스쿨 프로그램 고1이 공통이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개강은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끝나서 1차가 7월 8일이고 이제 2차가 이제 7월 15일입니다. 그럼 1차와 2차의 차이가 뭐냐면 공통점은 전부 다 2학기 과정 시작인데요. 이제 차이는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학년 수학은 도형의 이동이라고 수상의 맨 마지막 단원 하나를 시험을 안 본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1학년은 그 수상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2학년의 경우는 7월 8일부터 바로 이제 고2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방학이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다음 주에 오지 않고 7월 15일부터 이렇게 등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신규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7월 15일에도 다시 앞에서부터 수업을 하고요. 7월 8일에 하는 2학년 앞선 수업은 개념 중심으로 먼저 수업을 하고 7월 15일에도 일주일 늦었지만은 크게 진도와는 상관이 없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굳이 이거를 나눈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 조금 긴장감 갖게 하기 위해서 1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랑 상담하셨고 7월 15일 날 약속하신 부모님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커리큘럼이 다음 달 8월 31일까지 해서 종료가 되고요. 전반 공통 2학기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방금 수능이랑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콘텐츠 자체가 너무 내신 중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는 같은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수능 준비고 수능이 내신 준비지 이거는 내신 공부다 이거는 수능 준비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내신은 해당 학교 시험 범위가 나와야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2학기 과정의 내용으로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진도 나가는 그 과정과 아이들 훈련 뭐 공부시키거나 과제 내주는 과정에서 교재나 이런 것들을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좀 선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능 특강을 좀 자체 편집을 해서 미리 지금 3학년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년별 상위반, 저 1학년 상위 2개 반과 2학년 1개 반은 3학년, 그러니까 1학년 2개 반은 2학년 1학기, 그다음에 2학년 1개 반은 3학년 과정에 선행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9월 2일부터 2학기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됐는데 학교 중간고사가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8할 정도가 10월 7일이고요. 곡종고 포함해서 한 2-3개의 학교가 그 다음 주 14일 정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집 요강 제일 아래쪽에 이제 주중 종일반을 운영하는 기간은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수요일까지 이때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프로그램 특징에서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준별로 아이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심화 유형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심화 유형 개념이 7대3 그리고 5대5 7대3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심화반 그리고 5대5가 유형반 그리고 이 7대3이 개념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 개념 말 그대로 그 개념반은 개념이 이 수업의 7이라는 겁니다. 개념이. 예. 그리고 상반으로 갈수록 3이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은 7은 뭐냐면은 이거는 문풀. 문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3이 문풀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반은 5대5의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커리큘럼과 과정은 똑같은데 이제 반별로 수준 차이가 아무래도 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개수는 다 똑같은 개수예요. 뭐 잘하는 반이라고 수학 30문제 풀고 상대적으로 좀 잘 못한다고 문제를 10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 똑같이 30문제, 50문제 정도의 숙제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문제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3번에 동그란 3번에 저희가 이제 2시부터 6시 사이에 국어, 영어, 수학 학년별 이제 테마 특강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수학 필이라고 되어 있죠. 수학은 겨울 방학과 다르게 여름 방학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근 3년 전부터 수학 집중 이수라고 해서 정규 수업하고 연계해서 특강까지 정규 수업 그러니까 1, 2학년 공통 주 3일이 수학인데 그 3일에 해당하는 수학 수업과 특강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8월 말까지 저희가 2학기 과정이 한 번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강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수학 특강이 필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에 이제 수업 전 1대1 클리닉 관리 이게 이제 뭐 이제 아이들 이제 질의응답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질의응답. 질의응답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하나는 첫째는 이제 강사가 학생을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학원은 굉장히 잘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지켜보셨을 때 공부도 늦게까지 분명히 하는 것 같고 근데 등급은 맨날 4, 5등급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되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급이 계속 고착화되는 이유는 크게 제가 이제 관찰했을 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외워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형 문제 다 틀리죠. 그렇죠? 질문을 안 해서 일단 등급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로 강사도 저 친구 참 지각 결석도 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는데 4등급인 애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안 하면 강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사가 해당 학생의 질문을 받다 보면 학생의 특장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게 질문은 담당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한 번만 가도 돼요. 한 번만. 그게 한 달만 지속되면 다음에 이 아이가 뭘 물어보러 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맨날 같은 패턴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자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하위권들은 중하위권들은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지만 상위권은 아는데 이거 맞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답이죠. 이렇게 해야 1,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들 학원 생활 점검하실 때 괜히 그 아이들 가방 꺼내가지고 책 보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를 물어보시면 되냐면 질문하니? 이렇게 가서 물어는 보냐고 그걸 꼭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주중 기준으로 7시가 저희가 항상 정규 수업이 시작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 상위권의 아이들은 이제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바로 와요. 제가 우리 학원에서 지금 올해 1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진짜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봤으니까 7등급, 8등급 때 애들이 2등급 때까지도 올라가는 경우 많이 보고요. 1학년 때 1, 2등급 맞았지만 3학년 때 5, 6등급까지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수도권 주요 대학 이상의 학교를 갔던 아이들의 공통된 공부 습관은 학교 끝나면 집으로 안 갑니다. 학원으로 온다는 겁니다. 4등급 대 학생하고 기말고사 끝나고도 상담하는데 학생이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래? 그러면은 너의 하루 일과를 얘기해. 학원 와가지고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숙제는 무조건 해가고 항상 학원 끝나면 스터디 카페 가서 12시까지 공부해요.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하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시험 대비 기간에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는 뭐 하는데?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좀 쉬어야죠. 인식이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학교 끝나면은 쉬어야 돼요. 일단은 그 차이죠. 그리고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는데 고교학점제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보다 시수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 성적표 보면은 1학년 같은 경우 영어가 3단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 3회, 주 3시간. 그러니까 학교 일찍 끝나잖아요. 작년부터 일찍 끝났죠. 학교를 일주일에 최소 이틀에서 3일 4시 때 끝납니다.
근데 학원 수업은 보통 6시 반이나 7시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활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왜 이 시간 활용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활기차게 본인이 모르는 거 중심으로. 그리고 이때 학원 숙제나 과제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이 되면 수행평가를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가 시험 대비 기간에 집중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일 학원에 영어 본문 테스트가 있다. 그런데 내일 국어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수행평가 전부 다 시험입니다. 집에서 써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현장에 가가지고 독후감이든 뭐든 거기서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도 그 수행평가 만점을 받으려면 서평 뭐 300자, 400자 다 쓴 다음에 그거를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달달달달달 외워서 내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일 학원에서 그 본문 테스트가 있고 학교 수행평가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문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와서 먼저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기 여유가 있죠. 전날 한번 써봐도 미리 했고, 그리고 학원 그 영어 본문 테스트를 미리 와서 봅니다. 선생님 저 내일 수행평가 있어서 미리 빨리 보고 가겠다. 아니면 여기까지는 하겠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업 전 1대1 클리닉 관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업 시작 전에 오는 게 아니라 끝나면은 바로바로 미리미리 와서 공부를 해라. 특히 1학년 때부터 그런 습관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 이제 신규생들 상담할 때 학원에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반당 인원도 좀 많은 편이에요. 뭐 15명도 있고 조금 잘하는 반은 20명도 있는데 대신 우리 학원을 옮길 때에는 이런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은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데 가라고 합니다. 저는 학원엔 저희가 무슨 역술인도 아니고 뭐 나온다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 습관 면에서 4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자, 8월 마지막 주에 썸머스쿨 이제 2달 동안 공부한 내용으로 총괄 평가를 보는데 이 시험이 미리 보는 2학기 중간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 썸머 때 배운 전체 내용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학 기준으로 딱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시험을 볼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까지. 그래서 이게 미리 보는 2학기 국수형 중간고사다. 혹시 우리 학원에서 국영수를 다 안 듣고 국수든 영수든 국영이든 선택 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본인이 원하면 국영수를 제가 다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8월 마지막 주쯤에 국수형 시험 본다. 애들은 절대 얘기 않겠죠.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9번. 이제 수시 대비를 위한 이제 생기부 관리법 교육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2학년들 대상 부모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1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들 생기부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그룹 정도로 해서 이제 생기부라는 게 이제 어떤 거고 이제 내년도 열람하실 때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저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1학기 때 지금 1차, 2차로 나뉘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모셔서 그러니까 저랑 학생이랑 학부모님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저랑 생기부 상담을 안 한 부모님들께서는 생기부 이렇게 출력해서 이제 아마 7월 22일경부터 8월 14일까지 약 그때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별도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 생기부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걸 일단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생기부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8번까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다음에 이제 뭐 약수령 논술, 뭐 특기 전형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의 경계가 거의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하고 왜 교과하고 종합 그 경계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많이 바뀌었죠. 뭐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뭐 수상 실적 이런 것도 뭐 미반영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반영되는 게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활용하는 게 뭐냐면 생기부 안에서 이제 5번하고 5번, 6번, 8번
이제 5번, 6번, 8번인데 5번이 이게 이제 창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죠, 그죠? 창체. 자, 5번이 창체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자, 동, 봉, 진. 자동봉진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자가 뭐죠? 자율활동. 예, 자가 자율활동이고, 예, 동은 동아리 활동, 봉은 봉사활동, 진은 진로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봉사, 이건 X, 이건 거의 의미가 없죠. 이제 그냥 했다 안 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봉사가 의미가 없냐면, 의미 있죠 물론. 근데 대학에서 왜 저거를 그렇게 중시 안 하냐면요, 일단 모든 봉사활동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교내 활동만 인정합니다. 밖에 나가는 거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생계부에 지금 보실 수 있거나 내년에 열람하시면 봉사활동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학교라고 써 있어요. 학교. 그건 학교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밖에서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한 거 인정이 안 됩니다. 밖에서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경우는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 승인 받고 학교 교사가 인솔해서 나가는 경우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곡종고등학교에 그 반창고라는 그 의료 무슨 동아리가 있는데, 그런 동아리에서 어떤 그 양로원 같은데 가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봉사 이렇게 좀 해드린 거, 그런 것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자율 동아리 진로.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대학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건 바로 뭘까요? 예, 동아리 활동입니다. 예, 동아리 활동하고 진로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동아리 활동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우리 남 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이기는 한데, 그 성적대가 비슷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하냐 이거예요. 우리 학과를 들어올 때 누가 우리 학과하고 비슷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왔냐.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그 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1, 2학년 부모님들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면 되냐면, 1학년 때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학년 때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2학년 동아리부터는 그래도 전공하고 좀 연계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1학년 때는 아무것도 해도 되냐고 하냐면, 이 동아리 활동에서 대학에서 이제 살펴보는 게, 일단 관련된 동아리를 했으면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적합하다고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적합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뭘 보냐면은 동아리 안에서 역할. 여기서 역할이라는 거는 이 워딩이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주도했다, 기획했다, 참 뭐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기획해야 됩니다.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만들어냈다. 누구누구 주도로 뭐가 안 될 뻔했는데 이 아이가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파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걸로 인한 어떠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아까 공동체 역량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이제 배려심 이런 거는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고, 동아리 활동 내에서는 아이의 그 주도적인 활동 능력으로 동아리의 어떤 모든 탐구 활동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 레벨업이 되었다, 학생들이 더 딥하게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이거는 허위로 작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는 올해 동아리 활동 보실 때 세 가지, 주도적으로 한 게 있는지, 결과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동아리 본인이든 부원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일단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진로 활동. 지금입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지금 학교들 모든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수업을 안 하고요. 그 진로 시간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진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진로 활동은 두 가지인데, 내가 가고 싶은 학과나 이런 것들이 좀 픽이 되어 있다 싶으면 진로 활동도 비슷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직 학과나 이런 것들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진로 활동에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좀 찾아보면 바꿔도 되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진로 활동을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2개에서 3개 정도 골라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뭐 진로 활동 어떤 거 했는지,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자율 활동은 왜 이제 제가 그 좀 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자율 활동은 이제 크게 3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이제 학급 임원을 했거나 학생이 간부를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반장 됐다고 가산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또 그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축제나 어떤 행사를 참여했으면 적어주는데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좀 이렇게 별로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단순 나열이거든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근데 자율활동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뭘 느꼈고 뭘 주도했고 그게 아니라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상대적으로 자율활동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모든 걸 합쳐도 6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6번이 뭘까요? 6번 성적이죠. 성적입니다. 일단 성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동아리가 중요해? 일단 성적부터 확인하죠. 이 등급대가 과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왜 우리가 그 이제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입결 있잖아요. 입결. 아까 우리 지금 여기 자료집에도 있는데 입결을 보고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등급대인가 좀 적합해야죠. 일단 맞아야겠죠. 단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그 5.8등급 학생이 명지대 붙듯이 이제 미달나는 경우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등급대를 좀 봅니다. 그리고 학교는 특목고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특목고인지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목고는 일반고와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스페인어가 있다, 뭐 스페인 뭐가 있다, 회화가 있다, 뭐 이러면은 외고고. 과고나 영재고는 물화생지와 다른 여러 가지 과학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고, 영재고 그리고 외고는 블라인드 처리해도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사고는 좀 물음표죠.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이 좀 같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좀 아는 방법은 성적표 6번이 다시 두 개로 나뉘거든요. 6-1은 이제 성적 등급이 나오고 6-2가 세특인데 성적에 표준 편차가 나와요.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표준 편차가 두 자리 숫자다. 그리고 20에 가깝다. 그러면은 시험 완전 쉬운 학교. 그리고 반대로 표준 편차가 10 아래 한 자리다. 그럼 자사고예요. 거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촘촘히 몰려 있다는 거니까. 수원고, 유신고, 효원고, 창녕고도 두 자리 숫자입니다. 자사고 그 한 자리 숫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부 이제 왜 그 자율형 학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좀 억울해졌잖아요. 과거와 다르게. 그래가지고 그 학교들이 조금 일반고와 차별화를 위해서 어떻게 좀 커리를 트냐면 예를 들면 그 1학년 때 1학기 수상, 2학기 수화, 2학기 수원 수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학년 2학기 때 수원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일반 개교와 좀 다르다. 근데 그랬다가 다시 올해부터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6번이 성적인데 이제 성적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6-1이 등급. 그러니까 뭐 국어 몇 등급, 영어 몇 등급. 그리고 이제 그 아래가 이제 세특. 세특인데 세특도 이제 나중에 이제 2학년 우리 부모님들 이제 생기부 이제 나이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죠. 우리 1학년 부모님들은 열람 안 됩니다. 아직은. 우리 1학년 부모님들은 언제 열람되냐면 내년 3월 2일 날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절대 열람이 안 돼요. 세특에서 어떤 걸 보냐면은 세특에서 아까 이제 동아리에서는 역할 주도 이런 거 말씀드렸죠. 세특에서는 뭐가 들어가 되냐면은 구체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나와야 돼. 구체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에 호기심이 높다. 어떻게 호기심이 높은지 구체적인 거. 얘가 뭐를 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활동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 조금 특별한 세특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특별한 세특 관리.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성적 관리. 일단 성적과 그래도 내가 서도권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은 일단 3등급 때는 나와야 돼요. 3등급 때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면은 우리 아이는 맨날 4등급인데 4등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4등급도요. 3등급이 그러니까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등급은 5%부터 11%고 3등급이 12%부터 23%, 4등급이 24부터 40까지예요. 구간이 굉장히 넓죠. 그러면
24%부터 30%까지는 사실 3등급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적표를 보실 때 등수 추이도 좀 보셔야 됩니다. 중간고사와 비교해서. 대신에 이제 학교 성적표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하나는 중간기말 수행까지 통합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따로따로인데 따로따로 나오는 걸 좀 보시는 게 좋아요. 1학기 때는 어떻게 나왔고 죄송합니다. 중간고사는 어떻게 나왔고 기말은 어떻게 나왔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적 관리를 해라. 수도권 주요 대학을 위해서는 3등급대를 목표로 해라. 단 3등급이 아래인 그 학생들도 등수의 추이를 봐라. 올라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희망적인 얘기인데 시험이 어렵고 이러고 이것도 있는데요. 그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은 세대다 보니까 학력 수준이 되게 하향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번에 육모 4등급 점수 혹시 아시나요? 컷 점수 몇 점인지 아시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47점입니다. 굉장히 낮죠? 3등급이 65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몰라요. 좀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3등급 때까지는 진입장벽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등급은 공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2등급부터는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더 노력하는 거죠. 3등급 때까지는 해볼 만합니다. 충분히. 첫 번째는 성적 관리를 해라고. 두 번째 의미 있는 세특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근데 포트폴리오를 쉬운 말로 바꾸면은 기록입니다. 기록인데 과목마다 이제 학교 과목마다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그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 자,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은 A 고교 그러니까 뭐 효원고 영어다. 근데 1학기 수행 평가가 맨날 시험만 봤다. 그럼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험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는 수행 평가에 참고로 이 세특은 수행 평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지필 시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수행입니다. 수행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중심인지 아니면은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은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는 건지 요쪽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죠. 그러면은 이제 해당 학생이 이번에 이제 지금 1학기 세특은 8월 31일에 마감이 돼요. 8월 31일에 9월에 새로 시작하는데 과목들이 바뀌는 게 있어요. 1학년은 세동사무고요. 1학년은 공통이니까. 2학년 같은 경우는 국어가 1학기 때는 문학인데 2학기 때 독서로 바뀝니다. 그럼 바뀌어요. 그럼 1학기 세특은 8월 31일까지 선생님이 작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거기 본인이 이제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모를 테니까 이제 2학기 세특을 준비할 때에는 영어는 맨날 시험만 봤던 것 같아. 근데 국어는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러면은 2학기 세특 전략은 국어입니다. 그럼 그 과목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보고서를 냈든 발표를 하든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경 쓰면 되냐면 만약에 국어에서 뭐 윤동주의 시 같은 걸 주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이제 세특을 쓰라고 하는데 팁을 드리면 교과서 외 작품만 고르면 됩니다. 교과서에 없는 거. 그 작품들이 딱 두 부류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교과서에 없는 작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과 외 내용으로 기록이 되죠. 이 작품까지 봤다 이거예요. 수학도 만약에 뭐 어떤 탐구 결과나 보고서를 내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수학자의 어떤 이론 뭐 아주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내에 검색을 해보면은 그 수학 이론과 관련된 고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챕터 가져오면 돼요. 누구누구 수학자의 무슨 이론을 그런 내용이 있어야 대학에서는 조금 딥하게 아이가 뭔가 연구를 했구나. 교과 내용은 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학년 같은 경우 김만주 이번에 권성구가요. 그 김만중이 쓴 구운몽이라는 작품으로 이번에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학교에서 서평 쓰기를 할 때 이제 구운몽 다 읽어라.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구운목만 읽었는데 어떤 학생은 사시남전기도 읽은 거예요. 사시남전기. 근데 권성구 교과서에는 사시남전기는 없습니다. 다른 학교 교과서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썼어요. 주제는 완전 달라요. 근데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자 쪽 학생이 더 의미 있는 세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특이라는 것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디테일 하나 더 판 게 뭐냐 그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의 추상적인 뭐 호기심이 많고 집중을 잘하고 뭐 뭘 발표도 잘하고 뭐 그런 거는 그냥 아주 흔한 거.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수행평가에서 체크해 놓고 꼭 기록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가 이제 의미 있는 세특을 좀 만들고 싶다면은 이제 세 번째는 적합성입니다. 여기서 적합성이라는 얘기는 본인의 이제 전공과 관련된 본인의 전공 연관 과목 조금 더 내가 이제 만약에 뭐 생명공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생명과학에 대한 특별한 세특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인문 계열로 간다 하면은 국어 영어에 특별한 국어 또는 영어 중에 특별한 세특이 있어야겠죠. 상경 계열로 간다면은 사회 과목에 특별한 세특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전 과목 다 안 봐요. 다 그렇게 활동할 수도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생기부를 이제 보면 자세한 거는 2학년 생기부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건 1학년 생기부여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간표는 그 날짜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현재와 동일한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시는 시간표는 고1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제 고1은 화목, 토가, 수학이고 월수금이 이제 국어 영어인데 2학년은 반대입니다. 2학년은 월수금이 수학이고 화목, 토가 국어 영어. 현재 우리 보내주시고 계신 부모님들은 똑같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부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이제 저희가 10to10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는 당직 강사 관리 아래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좀 하는 게 이때 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집에 가면 대체로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어저께 내준 숙제하면 됩니다. 숙제하고 오늘 질문할 거 체크 좀 한번 해보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당직 강사가 한 명만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시는데 이틀에 한 번씩 수학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그 당직 그 선생님들 표를 이렇게 좀 붙여놓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수학 선생님 나오는 날 오면 더 좋겠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1시부터 1시 50분은 점심시간 이제 학원에서 이제 급식을 신청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일식에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급식에 대해서는 이제 메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주간 식단 메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2시부터 6시. 자, 아무리 이제 막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오전에 10시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2시에는 꼭 나와야 됩니다. 2시에는. 2시에는. 그래서 2시부터 6시 사이에 학년별 이제 국수형 썸머스쿨 레벨업 특강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때 자기주도 학습과 질문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저희도 방학 때는 강사들이 1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이때 이제 또 진로응답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다음 6번, 7번 체크된 분은 다시 정규 수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이 14일까지 운영이 되고 16일부터는 다시 일부 시간표로 환원이 됩니다. 공지사항 중에서는 이번에 그 이제 오전 자습 신청생들 중에서 이제 10시 등원 촬영은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개별 등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재수생들이 8시 등원인데 실제 제가 알기로 7시 40분에서 50분대 들어오는 재수노선 셔틀이 있는데요. 혹시 뭐 아이가 나는 더 빡세게 좀 하고 싶다. 있어요. 진짜 해마다 한 20명씩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저기 이제
우리 비주력 학생들, 그러니까 동탄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요, 방학 기간 진짜 한번 빡세게 해보겠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는 10시부터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찍 오면은 우리 여기 본관 우리 그 직원분들이 8시 전에 다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일찍 오는 학생은 저희가 사전에 명단 조사를 해서 이제 상담 데스크에다가 학생들 명단을 넘기고 9시 반까지 저희 본관에서 자습을 하다가 9시 반에 다시 저희 고등부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시 등원 고등노선은 해당 기간 동안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부 다 운행이 됩니다. 특강 시간표 급식 신청서는 어제부터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8월 1일부터 8월 4일이 학원 방학입니다. 목금토일. 그러니까 혹시 휴가 일정 잡으실 때 해당 기간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 국수형 썸머스쿨 레벨업 특강인데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특강은 학년별로서 2학기 내신 대비 겸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는 핵심적인 특강입니다. 자, 1학년에서는 이제 1학년 내신의 핵이 중세국어거든요. 예, 뭐 우리 예전에 뭐 훈민정음이랑 이런 거 배우셨죠? 부모님 다 공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엄매하고 화작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언어와 매체하고 화작을. 그건 알고 계시죠? 엄매가 문법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언어가 문법입니다. 언어가. 예, 매체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인데 언어와 매체인데 학생들이 이제 좀 선호하는 경우가 상위권 학생들은 언매를 더 선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시까지 생각해 본다면 언매가 표점이 더 높아요. 아까 우리 남 소장님이 그 미적분이 확통보다 표점이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 쪽 생각하는 학생들은 언매를 하는 게 맞고 이제 좀 수시에서 등급 맞추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화작을 해도 되는데 화작은 그러니까 언매 갔다가 다시 화작 가도 돼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데 화작 갔다 언매 가기는 힘듭니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이제 문항수로 본다면은 이제 문법이 한 6문제, 그리고 이제 매체가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매체 안에 문법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법이 한 6, 7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 좀 변별력 체크하는 게 이제 또 중세국어. 그래서 2학년에도 그 중세국어의 국어사 문장 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왜 그러면 2학년에도 문법 특강을 개설했냐면 1학년 지금 현재 1학년은 6대4나 7대3의 비율로 숫자 작은 게 문법이에요. 문법을 항시 시험 보고 있는데 2학년은 1학기 때 다 문학만 시험 봤고요. 2학기 때는 다 독서만 시험 봅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화작하고 언매를 이제 나눠서 시험 보는데 이번 여름에 한번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상기시키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 영어는 서술형 대비하는 영작 특강 진행이 되고, 수학은 이제 이게 수학 집중 이수인데 1학년 상위 2개 반은 2학년 1학기 과정의 수원, 그리고 나머지 반들은 수화, 그리고 2학년은 프리미엄 반은 3학년 1학기 과정의 미적분, 나머지 반은 수투 완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뒤에 뭐 장학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제 생기부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번 방학 토대로 꼭 아셔야 되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름 방학 때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공부습관 이런 거 말고요. 학과 탐색은 좀 해보셔야 돼요. 학과. 내가 어디를 좀 생각하고 있는지. 예, 학과 탐색. 학과 탐색. 그 비싸게 막 유료로 컨설팅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것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어디 가, 어디 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만든 그 진로 적성 관련된 종합 포털 사이트인데요.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제일 평소 못했던 과학을 잘 봤어요. 그 기분으로 클릭하면은 과학이 높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과학 좋아했는데 과학 성적이 낮으면 낮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험이 끝났으니까 7월경에 한번 하고 방학 끝날 때 한번 해봐라. 끝날 때 7월 달에 한번 8월에 한번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하고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공통된 게 나올 거예요.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하는데 방학 때는 7월에 한번 8월에 한번 관심 키워드가 생겨야 돼요. 좀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물어보세요. 너 혹시 네가 아는 학과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10개도 대답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아직 뭐 특정하게 학과를 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학과 검색 좀 이런 게 있는데 뭐 만약에 내가 좀 경기대를 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경기대 홈피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경기대학교의 과들도 봐야 되잖아요. 무슨 과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관련돼서 파생된 학과가 40개가 넘습니다. 참고로. 뭐 AI만 주로 하는 학과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특정 학과 이름을 검색창에다가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그 학과가 있는 모든 대학 리스트가 뜹니다. 봐야 돼요. 무슨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은 그 대학의 입결도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2학년 부모님들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나 아무래도 정시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시든 수시든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 학교 그만둬야 되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길로 가겠다도 아니고. 그런데요. 아까 우리 남 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게 내신이 좋으면 수시로 가고, 그죠? 내신이 나쁜데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는 이제 내신에서 저 그룹대 애들 4% 징글징글한 아이들, 그러니까 쟤를 죽어도 못 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시 경쟁해 보자는데 그게 어마무시한 애들이잖아요.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그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안 되는 거 아시죠? 정시로 못 가는 데를 수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지금 우리 3학년 학생 케이스인데 내신이 3등급 되거든요. 3등급 되면은 경기대 가천대 수능 최저 맞추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국민대 숭실대까지 볼 수도 있는데 학생이 수원대 가겠대요. 딱 맞췄습니다. 부모님들 멘붕 오셨어요. 나 그냥 여기까지 할래. 너무 힘든 거죠. 공부가 힘들었던 거죠. 대신에 아이가 과는 좀 픽을 해놨더라고요. 나 여기 갈래 그냥. 근데 이제 아직 시간이 있어서 설득 중이기는 한데, 그래서 진로 관련된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아이가. 그리고 그 수시는 6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6개 중에서 이제 아까 우리 남 소장님은 안전한 거 하나 실제 쓸 때 안전한 거 2-3개 쓰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진짜 과감하게 써도 돼요, 정말로. 그리고 그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시는 무조건 수능 최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역전할 수 있는 거는 수능 최저예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보통 수능 최저가 이제 경기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2과목,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3과목인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최소 2과목 정도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과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이과니까 이제 수학 과학만 파야지. 그렇다고 국어 영어를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정말 당부드리는 게 2학년 마칠 때까지는 전 과목 다 골고루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효자 과목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수학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은 3학년 가면은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저기 예정 제자가 좀 와 있는데 2학년 내신 대비 힘들지. 예, 1학년 때는
그 다 공통으로 시험 보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문이과 구분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통합과학을 시험 보면은 학교에 따라 인원이 다르지만 330명에서 한 270명이 똑같이 시험 보는데 2학년이 되면은 탐구 선택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물리나 화학은 인원이 적어요. 이게 특히 이제 또 생명과학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학 계열 쪽 애들이 탑을 또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신은 우리 1학년 부모님들은 2학년 때 내신 대비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2학년 1학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3학년이 되면은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슬림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3학년 때는 국영수만 그 상대평가 과목이고 나머지가 다 진로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 그래서 아마 이번 기말고사쯤 뭐를 좀 체크 포인트가 그 아이들 지금 과목 선택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확정은 아닙니다. 9월에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데 그 과목 선택에 일반 선택과 이건 진로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진로 선택. 일반 선택이 1등급부터 9등급 상대평가로 이제 평가가 되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이 A, B, C입니다. 진로 선택은 다 A 받는다고 보시면 A 줘요. 학교에서 웬만하면 A 줍니다. 참고로 진로 선택 과목은 수행평가가 죄송합니다. 중간고사가 없어요. 중간고사 때는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고 기말고사 한 번만 보는데 80점 이상이면 A, 그다음에 60점 이상부터 79점이 B, C는 이제 60점 미만은 다 C입니다. 대학에서는 다 당연히 A를 받아와야 되겠죠. A를. 그래서 그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 1학년 24학년도 입시부터요. 이제 교과든 학종이든 진로 선택 과목도 입시에 반영을 해요. 얘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특히 그 기하를 이제 그 기하가 진로 선택이어서 전 적극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A, B, C니까 기하는 해도 돼요. 이과 기준, 문과는 할 필요 없고, 예. 이과 기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과로 간다. 근데 2학년에 확통이 있다. 그럼 그 학생은 3학년 때 수학이 없어요. 국어 영어만 하면 돼요. 뭐 경제 수학이나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 있지만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3학년은 굉장히 슬림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후회해요. 아, 내신 좀 해놓을 걸. 그냥 할 걸. 그냥. 물론 3학년이 편하다는 거는 이제 그 2학년에 비해 좀 괜찮다는 거지. 3학년은 또 3학년 나름대로의 압박이 있잖아요. 매달 모의고사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도 3학년 때는 슬림합니다.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도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웬만하면 다 자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가 제자들 만나면은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후회한다고. 뭐 그냥 그때 선생님 말 듣고 하나라도 할 걸. 그냥 그걸 너무 후회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정시나 수시나 같은 거고 특히 수시는 정시에서 못 가는 대학을 쓰는 게 수시다. 그리고 수시는 특히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아까 그 이제 우리 고3 부모님들 아마 잘 들으시고 아마 지금쯤 한창 우리 고3 부원장님 강연 중이실 텐데 저희 고3에서 자체 누적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사 저희 메가스터디의 전국 단위의 수십만 명의 그 입결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최대한 전략적으로 잘 갈 수 있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학교는 컨설팅이 좀 보수적이에요. 학교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학교는 일단은 이제 좀 낮춰가지고 합격이지만 좀 다르잖아요. 학원은 그렇죠. 내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해라. 최선을 다해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3학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지금 선택해 있는지 아마 이제 부모님들께는 말씀을 이제 아이들이 안 하는데 저한테 학생들이 제일 와서 물어보는 게 뭐를 선택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어떤 과목이 내신 관리가 수월해요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알 수 없죠. 뭐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좀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수능을 제일 많이 이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다들 아시겠지만 과학은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그렇죠? 그리고 사회는 생윤, 생활과 윤리 그리고 한국지리, 사회문화. 그래서 이제 그 다 맞건 거의 다 맞아야 이제 1등급이 나오거든요. 다 맞거나 아니면 어려우면 하나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니까 살짝 사회로 갈아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도 이제 다 맞아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셔야죠. 왜 이거 했니? 라고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하여튼 제가 장시간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은 공부 습관 길러야 된다. 그리고 질문해야 된다. 그게 학생이 또는 선생님이 저희가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꼭 어디가 들어가셔서 적성 검사, 뭐 적성 검사, 뭐 직업 심리 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경기대든 아주대든 뭐 경희대든 들어가서 학과를 좀 보게 해라. 무슨 학과가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세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7월 22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반별로 제가 따로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제가 따로 교육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